조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매일매일 핫 이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그중에서 딱 하나를 집어서 돌려보고 삐뚤어보는 남자,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핫 이슈를 하나 잡으셨습니까? 펜스룰. 어떤 펜스 말입니까? 담장을 말하는 겁니까? 부통령 펜스를 말하는 겁니까? 그거나 그거 같긴 한데요. 네,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 얼마 전에 저 한국 다녀가신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네,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왜요, 갑자기? 그분이 2002년 때 그 미국 의회 그 전문지 더 힐이라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성추행 같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 방지 차원에서 자기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하고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또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참석하지도 않는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이게 요즘에 미투 운동 와중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는 마이크 펜스 룰. 알려졌는데 이걸 줄여서 요즘 펜스룰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예방하고 차단하자, 스스로 조심하자 이 말씀이군요.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펜스룰 원조가 또 있다고 이야기 들리던데요. 네. 며칠 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사망하셨잖아요. 그렇죠. 99살에. 99살에. 그런데 이분이 일찍이 이 모데스토 선언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룰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따라야 되는 이제 룰을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돈, 권력, 섹스, 거짓의 유혹을 떨치고 정직하게 살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때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아내 외의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래요. 이 선언을 이제 지켜서 6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참 스캔들 없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펜스 부통령도 결국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이런 말을 따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뭐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사회에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룰을 펜스를 많이 치고 이런 그 펜스룰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조금 여성과의 어떤 이런 대화 소통이 많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불평등을 유발한다. 그런 지적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여성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보면 이제 스프링 캠프 하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선수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성을 어떻게 상대하는가도 교육을 한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여성 팬들이 많잖아요. 또 그 여성 팬들하고 사이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겠네요. 간혹은 여성 팬들이 이제 일종의 무고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저 선수가 나를 성추행했다. 이래갖고 소송에 좀 휩싸이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교육을 좀 하는데 최근에는 이 펜스 룰에 대해서 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3자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어찌됐건 여성과 절대 단둘이 있지 말 것. 악수 같은 가벼운 스킨십은 물론 대화나 사인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좀 이제 여성을 멀리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펜스룰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깨끗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렇게 사회가 가다 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율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차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안 그래도 지금 페이스북에 그 세릴 샌드버그 CEO 최고 운영 책임자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 영향으로 성희롱한 권력층 남성이 직장을 잃게 되니까 일부가 펜스룰을 따르고 있다. 여성과 마주하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건 여성에게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이 국내에서도 미투 운동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특히 남성 상사들이 그 여성 그
부하 직원들하고 예. 식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단둘이 이제 방에서 이렇게 뭐 보고도 받고 뭐 이런 거 예전에 하던 것도 예. 안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사에서 상사하고 지금 소통할 기회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뭐 회식 자리나 이런 자리는 또 그러다 보니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남자 직원 부하들만 이렇게 불러서 가고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적극적인 대응일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소극적인 대응일 수도 있겠네요. 소극적인 대응이죠. 예.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피하는 방법을 택하느냐. 그거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밥을 먹고 식사할 수도 있죠. 그 여성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그런 자신만 있다면 사실은 뭐 여성하고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을 이제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좀 이제 수동적인 일종의 회피 전략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남성들 중에는 여성들이 이게 뻑하면 뭐 성희롱이다, 뭐 이 성추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이거 눈 마주치기도 좀 부담스럽다 여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필수적인 방어 기제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남성으로서 또 주변에 이제 남성들 또 이제 많이 또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술버릇이 나쁜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이렇게 정신을 좀 잃고 주사가 좀 있고 옆에 사람도 막 껴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알잖아요. 자기가 그런 버릇이 있는 점인지. 그런 사람들은 좀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가 되겠다. 이런 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하도 미투 운동이나 이런 펜스롤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다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좀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럽고 하네요. 벌써 제 마음속에 펜스룰이 쳐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안타깝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수회담 5당 대표에 참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참석하신 분 인터뷰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인데요. 신용현 수석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오늘 영수회담은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야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면은 대화 시간이 조금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참석자에 비해서 대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심층적인 대화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안 여쭤봤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럼 5분이 모여서 가진 전체 시간은 어느 정도 몇 시간 모임이었습니까? 이제 앞에 한 30분 모두 인사하고 브리핑 하시는 게 있었고 이제 식사하면서 1시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뒤에 조금 늦어져서 약 100분 정도를 하셨는데요. 앞에 이제 모두 발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리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당대표 분들이 여러 분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이러는 심층적인 대화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을 한 6시 15분부터 7시 55분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한 100분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식사하시고 모두 발언 빼고 브리핑 빼고 하면 정말 말씀 나누신 시간 너무 작았다. 앞으로 또 모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여야정 상설화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시면 유승민 대표하고 박주선 공동대표니까 두 분 다 가셨습니까? 아니요. 유승민 대표님만 가셨고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두 분이 같이 가셨으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당이 참석하다 보니까 두 분이 네. 다 가시지 못했고요. 유승민 대표는 네, 죄송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승민 대표님이 이제 정리를 해갖고 가서 예. 앞에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첫 번째는 비핵화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목표라는 걸 명확하게 해달라.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미 공조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니까 예. 한미 공조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예. 실질적으로는 그 강력한 제재 압박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게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제재를 이완하거나 완화해주면 대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그런 그 대화 과정 이런 걸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서 예.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좀 받아가면서 예.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 또 자주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북 정책,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법이 해법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참석하신 5당 대표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미래의 어떤 해법,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협 문제나 이런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이 없다 이걸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남북 그 관계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먼저 남북 경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종의 이렇게 선물을 먼저 준다거나 이런 거는 곤란하다 하는 의견을 피력을 유승민 대표가 강력하게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비핵화가 이제 최종 목표다. 그리고 제재 압박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공조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제재 압박을 풀어준다거나 하는 의사도 없고 예.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 문제 막 이렇게 성급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제 박상병 교수와 노동일 교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경협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나누셨는데 예. 앞에서도 제가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의 대표에게 말씀을 평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번 만나시고 오신 다음에 이번 대북 어떤 대화 결과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해서 신용현 대변인께서 수석 대변인께서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북 특사들이 가서 비핵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발표문이 문안은 굉장히 이제 근사해 보이는데 이게 문안이 기존에도 여러 번 남북 협상안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문안보다는 디테일한 실천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핵체제 공고화를 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혹시 말려드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대북 제재 국제 공조의 균열을 혹시 일으킬 것이 아니냐. 네. 또 한 가지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충분히 이제 견제를 하고 같이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남북 대화에서의 의제는 반드시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 네. 단순한 핵 동결이라든가 네. 미사일 개발을 잠정 중단하는 거는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지 예. 그거를 어떤 성과로 볼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남북 대화의 내용이 이제 비핵화는 아무래도 협의하기가 좀 어려운 테마고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쉬운 테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핵화가 뒤로 밀려나고 쉬운 의제부터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을 놓고 보면, 정동영,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의원도.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유언이다, 비핵화는. 그래서 네. 무릎을 치면서 됐다.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협을 하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사이에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고 예. 또 이번에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유언이다라는 표현, 비핵화가 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 진심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유승민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입장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북한이 이런 진심성을 우리가 읽게 하려 그러면 북한이 내놔야 되는 것은 비핵화 외에는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북한의 진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저희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로드맵을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좀 잘 공조를 해서 네. 아주 잘 검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고 그게 이제 실천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게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네. 뭐 약간의 뭐 제재 이완이라든지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먼저 뭐 다른 것들을 풀어주고 하는 것. 안 된다. 선물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안 된다 하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별 핵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정부와 여당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까지 협력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저희는 그 대북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평화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협력해야 될 것은 분명히 협력을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점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챙겨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 이영주 대변인에게도 제가 물어봤는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 이게 저 바른미래당도 참여를 하실 건지 어떠신지.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냥 식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화두였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그 브리핑 할 때. 예. 브리핑하는 자료가 세 쪽에 이제 간단한 내용에 그런 예. 거를 구성하겠다는 이제 그 앞으로의 실행 플랜에 그 한 줄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5당 대표께서 모이신 과정에서 그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이런 가정은 성립되지 않았죠.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죠. 그런 거는 어느 당도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 경제 문제를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승민 대표 그러면 경제 전문가인데 예.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자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게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행사에 가서 네. 대선 후보 때 최저임금 관련된 공약 낸 거를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그 동결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왜냐 그러면 지금 남북 회담에 가려진 경제 문제가 내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얘기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어떤 그 일루전, 환상에 젖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주도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바른미래당은?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야당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개헌은 국회가 주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개헌이 실질적으로 되려면은 1당, 2당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협상안을 가지고 1당과 2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같은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개헌을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참신하고 젊은 인재 그리고 이제 저희 바른미래당의 이미지에 맞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해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옵니다.